20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보고 분석해보자 하는 것이 아니고 워낙에 20대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으니까 좀 그런 공간을 마련해보고 싶은 그런 순서입니다. 감히 분석하거나 뭐 그럴 수는 없고요. 오늘의 객원연구원 오찬호 작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제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20대는 어떻게 통일을 바라보고 있는가. 세대별로 온도차가 있는데요. 20대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뭐 탁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드러나는 수치로 볼 때는 약간 20대들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최근에 이제 통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이 부족하다라는 경향이 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7년부터 10년 이상 조사를 같이 해봤을 때 물론 이제 최근에 평화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증가할 때는 있어요.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하지만 다른 세대에 비해서 늘 낮은 수치를 이제 기록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럼 이런 수치가 과연 평화에 대한 반감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런 수치는 적게 나오지만 실제 그 내용을 우리가 보다 보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기에는 자신들의 소원이 좀 되게 절박한 게 많아진 지금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수치가 어떤 정치인들에게 혹은 언론에게 요즘 20대들 각오하고 좀 달라졌어 라고 해석될 그런 경향성은 좀 보이고 있지만 정말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요즘 20대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이 얼마나 큰 웃음거리가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뒤늦게도 잘 못 깨닫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우리도 뭐 조심해야죠. 20대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4명의 20대에게 한번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네. 됐다. 네, 됐어요. 네, 됐습니다. 스물다섯 살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25살 서한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홍형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유채연이라고 합니다. 형이 처음에 이걸 딱 받아들였을 때 터질 게 터졌다?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결렬됐다니까 나 너무 황당하고 그래서 뭐 때문인지도 너무 궁금하고 다음 회담이 열릴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걱정? 그런 걱정? 운전자 역할이 최선이라는 것이 조금 씁쓸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뒤에 리무진에 이렇게 타고 있고 운전기사를 하고 있는 거지. 운전기사하고 잘 되면 트럼프가 지금 노벨 가져가는 거고 노벨 평화상 노벨 평화상 타고 싶을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막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 짐 로저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포스트 차이나는 뭐 북한이다 이런 얘기도 하니까. Extremely important opportunities com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 Korea. 아 그런가? 이렇게 막 혹하기도 하면서도 주식보다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가깝지 않나? 그래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 그래서 과연 협상할 것인가? 북한 코인 빨리 올라타야 된다 뭐 이러는데 통일이 됐어. 그러면은 해보고 싶은 일. 이거 약간 인권 탄압적인 요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디야? 아오지? 아니 야바 아오지야. 평양 경기장 있잖아. 카드 섹션 하는 거. 나 그거 한번 보고 싶어. 그걸 보고 싶다고? 내가 평양냉면을 되게 좋아해. 나 나 진짜 좋아해. 평양냉면을 먹으러 가고 싶다. 내 개인적인 감사가 첫 번째 해외 축구. 솔직히 통일보다 그게 더 재밌거든. 내 입장에서. 아 진짜? 형 이거 방송 나간다. 이거 방송 나간다. 아니 근데 어쨌든 그거 하고 그러니까 오케이. 방송용으로 다시 말하면 통일은 당연히 우리 가까운 문제고. 나랑 한 번도 이때까지 태어나서 만난 적이 없는 팔촌 할아버지쯤이 오셔서 미안한데 내가 너랑 가족이고 피가 섞였으니까 이제부터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게 들리거든? 개인적으로 이건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말하는 건데 통일이 그렇게까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 그러니까 나는 상극의 입장에 있어. 나는 완전 반대야. 그러니까 나는 민족적 이유에서 첫 번째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경제적 이유에서 또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한민족이라는 걸 지을 수가 없는 느낌?
그 20대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포, M포 세대네 뭐네 하면서 취업 안 되고 결혼 못 하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자신의 엄청 불안정한 지금 상황에 있는데 20대들한테는 통일에 대한 청사진 같은 게 드라마나 영화 속의 내용인 거지. 지금 당장 내가 취직도 안 되고, 난 취직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다 공무원을 하겠다고 그 역대 엄청난 경쟁률로 7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에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이라는 것까지 만약에 하면은 통일 비용은 당연히 우리 몫을 계속 내야 되는 거고, 그 이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거란 보장은 솔직히 없고, 비용이랑 편익을 따지면 우리가 지금 잃을 게 더 많아 보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 근데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위험도 제거하고 그것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물론 어렵겠지만 그게 가능만 하다면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목함질의 사건이 나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있었거든. 나 그때 진짜 나 전쟁 가는 줄 알았다니까.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나랑 동욱이 형이랑 한결이 형은 단첩 입고 총 들고 논산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너는 그래서 기초 군사훈련도 안 받았잖아. 안 받았죠. 미필입니다 아직. 미필이죠. 네, 미필입니다. 저는 빠져들었습니다. 작가님 어떻게? 저도 빠져들기도 했지만 약간 이제 찬성 반대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통일,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어떤 무게감이라 그러죠.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이제 이렇게 부담감이 좀 덜어진 세대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세대가 만약에 통일의 어떤 그 희망하는 것부터 멀어지는 이유를 주로 찾는다면 당장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느냐, 혹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이득을 보느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과거에 던진다면 구체성, 이상가족이라든가 실향민이라든가 그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막 평양 냉면도 등장을 하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머리로서 생각은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이 과연 나한테 혹은 내 가족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는 조금 세월이 많이 흐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은 우리가 이제 이 북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무게감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그 부담이 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그런 경향성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오히려 가볍게, 훨씬 더 객관적으로? 가볍다는 표현하기보다 그러니까 하나로서 무조건 그렇게만 생각을 해야 돼. 그런 부담감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네, 그런 의미에서의 가볍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약간 저 같아도 반감이 들 것 같은 게, 세대를 떠나서 예를 들면 통일은 무조건 해야 돼. 통일은 뭐 우리 민족의 과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무겁게 다가오는 것보다 가만히 있어봐. 이게 우리한테 편익이 뭐지? 이렇게 그냥 조금 더 우리 주변의 문제를 오히려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는. 네, 그 지점은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여기서도 이제 경제적인 어떤 부담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거에도 통일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약간 이념적인 거거든요. 뭐냐면 우리를 침략한 공산주의 국가, 저 빨갱이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치냐 이런 식으로 했었다면, 빨갱이들 얘기할 때 너무 저쪽으로 그랬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우리 둘이 소송 갈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믿지는 장사를 하는 느낌이 강한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훨씬 강하고 북한은 막 3대 세습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으로도 좀 낙후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뭔가 믿지는 장사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통일을 하지 않아도 평화체제가 유지할 수 있다라는 다양한 루트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 세대죠. 올림픽도 같이 참여하고 막 정상회담도 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통일이 평화로 가는 길이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다채로운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세대적 특성을 굉장히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요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뭐 세대 간에 서로 이해를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그럴 시도도 아니고, 다만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하는 거를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그것도 되게 좋네요. 만약에 통일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면 저런 의견을 설득시켜야 될 의무가 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통일 그러자고 눈물 다 흘리고 하는 그거를 전제하고 정책을 펼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조금 이제 시대가 지나갔다라는 뜻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통일을 할 거냐 말 거냐의 선택권을 20대에게 사실은 줘야죠. 아, 그렇죠. 이들이 살아갈 더 훨씬 더 오래 여기서 살 거니까 이걸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만약에 통일에 반대하면 이거 뭐 반공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뭐 또 통일에 찬성하면 저거 뭐 또 이렇게 자꾸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인 어떤 그림을 그려내야지만 정치권이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가 사실 있는 그래서 보고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 조금 더 솔직한 속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씨가 뭔지 아시죠? 20대들이 왜 북한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한 결과 박근혜 정권에서 반공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야. 나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말은 그러니까 20대 쟤네들은 사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사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통일 반대 프레임에 갇힌 사람들을 우리는 개도해야 된다, 계몽해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속편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 미안 길어져서. 아마 다 잘릴 거야. 잘리겠지. 이거 다 센 얘기라서 잘릴 거야. 나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오늘 밤 김제동에서 이렇게 우리 넷을 모아가지고 찍는 것도 기분이 좋으면서도 동시에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는 하나의 코너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우리 분석하신 분은 오찬호 보수도 통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 보고 쟤네들은 통일 문제에 관심 없다 뭐 이렇게 해갖고 또 뭐라 그러고, 진보는 쟤네는 북한 왜 이렇게 싫어하냐, 반공교육 받았겠지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여기 4명이랑만 얘기를 해봐도 의견이 다 다르잖아. 기승전으로 20대 국회의원 필요하다 이런 느낌인데 근데 우리는 옹호해줄 사람이 없는 게 사실이야. 20대는 정말 우리가 봐도 규정하기 어려운 존재들인데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하나로 정의하려고 하는 거지. 안녕요. 네, 뭐 20대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누구나 사람들이 자기를 규정하려고 하면 사실 불쾌하죠. 뭐 한다고. 아마 지금 20대들이 그런 느낌을 가지면 니지 뭘 하는데 도대체. 그리고 거기 앉아서 그리고 우리 얘기하면 니들 둘이 분석하니? 이런 얘기를 지금 분석하는 게 아니고 작가님 또 소환돼가지고. 제가 제가 쓴 책의 부제가 괴물이 된 20대 자화상이었으니까 가장 저는 어떤 20대를 평가하려는 담론을 또 저도 한번 만들어낸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실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꾸 뭐 20대가 보수적이다, 뭐 또 20대가 뭐 여기 반대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보수다 진보 그런 평가 자체를 야 니들 하지 마, 모르잖아, 관둬,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 해석이 너무 자주 좀 약간 훈계식, 꼰대식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짜증나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러냐라는 식으로. 근데 이게 굳이 분석을 하자면, 그러니까 80년대 20대, 90년대 20대들은 굉장히 뭔가 정치적, 문화적으로 빅뱅을 이룬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그 세대가 나이가 들면서 계속 요즘 세대를 탓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가 만들어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 발전 이뤄냈어. 그리고 우리는 민주화 이뤄냈어. 야, 니들은 뭐하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본인들이 시대적 과제를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 아니잖아요. 잘못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뭔가 한두 번 의견은 들을 수가 있겠지만 뭐 굉장히 많은 세대가 요즘 20대는 희망이 없어. 심지어 그러니까 디지털 세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요즘에 20대들은 가장 멍청한 세대다. 책도 안 읽는다. 근데 그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동네북이 된 거죠, 한마디로. 그런 것에 굉장히 지쳐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것도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20대들의 의견, 여기서도 20대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또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걸로 각 개인을 이렇게 퉁쳐버리는 것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확실히 아까도 그 얘기 나왔지만 우리를 옹호하는 정치 세력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의 발언권, 사람들이 말할 권리를 좀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다양한 의견들을. 그러니까 이제 20대를 바라보는 프레임이라 그럴까요? 그게 이제 사실상 네. 이제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거죠,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 들어오면 막 놀래야 되는데 아이고 20대들이 뭘 했길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자꾸 습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한 것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제 관심을 가지려고는 해요, 정치권에서. 정치권만이 아니라 세상의 어른들이. 그러면 수평적인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래 너희들 고충 한번 말해봐. 털어봐. 들어보고 그래 힘내자. 뭐 내 땐 더 심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이 존중받는 느낌이 아니라 어떤 게 보면 약간 이제 너희들이 이제 뭐 하소연할 수 있는 자리 하나 만들어 주겠다. 그런 식으로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그 버릇들을 좀 줄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